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닷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실상 5차 중동 전쟁에 막이 올랐다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양쪽 사망자 수가 1,600명 수준이라고 보도를 드렸는데 벌써 2,000명 넘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 이제 통계가 좀 새로 업데이트된 게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쪽 사망자만 1,200명,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쪽 이제 사망자가 900명을 넘어섰다. 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가자 지구 쪽 이제 피해자들 가운데는 120명 정도가 어린이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인공위성 사진으로 가자 지구 현장을 보니까 지옥이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팔레스타인은 그 성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네네. 그때 이제 젖과 흐르는 땅,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부르던 곳이 지금은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점이 좀 더 두렵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상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어제 밤부터 이 지상전의 징후들이 일부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주민들, 그러니까 국경에 마주하고 있는 쪽 거주하는 이스라엘 주민들 사이로는 이제 준비 태세가 발령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예비군들을 대상으로는 소집 명령이 발동이 됐다고 합니다. 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그 예비군들이 덜어 있나 본데 이스라엘 항공사들은 이들 해외 거주 이 예비군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특별 기위를 지금 편성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전체 예비군 규모가 36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50년 전, 그러니까 73년 10월에 이 4차 중동 전쟁이 벌어진 바 있는데 그 이후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뭐 전투기, 포탄, 로켓을 이용해서 좀 공격을 했다면 이제 진짜 군인들을 투입해서 지상전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자지구 뭐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 3구, 강남 3구 면적이요. 서울 강남 3구를 더 강남 3구에 그다음에 강동, 영등포, 관악구 이를 6개 구를 더한 정도의 면적이거든요. 가자지구. 네, 네. 인구는 23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어우.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밀집도가 그러게요. 높습니다. 이 공중 폭격 이후에 이제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이 가자 지구를 말 그대로 절멸시키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네. 이 국경선과 나란히 242번 국도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예. 이 국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탱크 또 헬기들의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가자 지구는 2007년도부터 이제 하마스가 사실상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육해공 모든 면에서 봉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 모든 공공 서비스가 완전히 차단됐다고 합니다. BBC 기자가 현지를 좀 중계하고 있던데요.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연료도 공급 안 되고 병원에는 의약품도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48시간 내에 병원 필수 의료용품도 모두 동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들으신 게 포탄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뭐 이미 수백 톤의 포탄을 가자 지구에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예. 피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알자지라 뉴스 그러니까 그 언론사의 보도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생존할 장소는 물론 숨쉴 장소도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BBC는 오늘 한 여성 언론인이 이제 현지에서 가자지구 안에서 비디오로 이렇게 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네. 일기의 한 대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요. 창문에서 떨어진 곳에 있으려고 하는데요. 네, 역시나 지금 뭐 계속 쾅쾅쾅한 떨어지는 소리 들으실 수 네,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대피를 어디에서 대피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몰려드는 곳이 학교라고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군은 이 학교까지도 이 폭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도요. 네네. 현재 그 UN 팔레스타인 난민 보호 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학교 4곳이 이 폭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83개의 학교에 이 난민들이 지금 집결해 있는데 그 인구만 해서 13만 7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아, 네. 한 명, 그러니까 22세의 가자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말 그대로 안전한 곳이 없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48년 나크바 상황이 이제 이해가 간다. 이렇게 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데 그 48년 나크바 상황이란 건 뭘 말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48년 팔레스타인 대학살을 말하는데요. 이 서방에서는 이를 1차 중동 전쟁이라고 네, 부르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1차 세계 대전 전후로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점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국은 유태계와 손을 잡습니다. 아, 유태계의 어떤 금융 그 자본을 끌어들이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유태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 기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 대가로 영국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태인의 세계 곳곳에서 떠들고 있는 유태인의 거주를 허락을 합니다. 그 대가로요. 그리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2000년 동안 이곳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밖으로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전국적으로 당시에 500개에 이르는 팔레스타인의 마을 도시가 이제 이스라엘 그 군사 조직에 의해서 무참히 파괴되고요. 예. 이 당시에 15,000명 정도의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군에 사망했습니다. 살해가 됐습니다. 아. 일부는 학살했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예. 이 나크바 사건 이후에 팔레스타인 땅의 78%가 이스라엘 땅으로 귀속이 됩니다. 아. 지금의 이스라엘 국경이 바로 그 사건 이후에 확정이 된 겁니다. 반면에 팔레스타인에서는 75만 명이 이제 쫓겨났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인근 나라로 피신해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이 팔레스타인 난민 이 사람들이 바로 이때 발생한 피난민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예. 후손들을 말합니다. 현재 600만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있는데 58개의 이 난민촌에서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자 지구가 가장 큰 난민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뭐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번 공격은 하마스가 시작하긴 했지만 뭐 전쟁의 선악을 나눌 수가 없어 보이네요. 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최근에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다. 이스라엘이 나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이스라엘 반대 시위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런 흐름이 없죠. 이게 이제 서방 세계의 관점으로 이 중동 정세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이 중동 정세의 역사적인 배경과 맥락을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제가 참고로 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100년의 역사를 역사순대로 좀 핵심만 정리한 게 있거든요. 예, 예. 노컷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내용까지 살펴보시고 뭐 하마스의 공격도 물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정리된 기사 있으니까요. 노컷뉴스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민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